새벽 5시 김진수는 어색한 경비 제복을 매만지며 건물 앞에 섰습니다. 드넓은 상가 건물은 그의 소유였지만 오늘부터 그는 이곳의 경비원이 됩니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처음 해보는 경비일이 낯설게 느껴졌죠. 진짜 주인이 경비원으로 일한다니 사람들이 알면 웃겠군. 김진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문을 연 가게는 없었고 긴 복도는 적막했어요. 전임 경비원에게 간단히 인수인계를 받은 후 그는 상가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새로운 경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진수는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한 상인들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대부분은 무심한 눈빛으로 그를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이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고 몇몇은 아예 인사를 무시했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셨네요? 그런데 저기 화장실 옆에 걸레가 있으니 좀 갖다 줄래요? 꽃집 주인이 그를 보자마자 툭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김진수는 묵묵히 걸레를 가져다 주었지만 돌아오는 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문을 닫는 소리뿐이었어요. 여기 커피 한 잔 드세요. 아침부터 고생이 많네요.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식당 앞에 서 있는 박옥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그녀는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에이, 다 같이 이 건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뭐려. 저녁에 일 끝나면 식당에 들러요. 밥 한 끼 대접할게요. 박옥자의 친절함이 김진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도 잠시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이봐요. 새로 왔다면서요? 저기 편의점 앞 쓰레기통 좀 치워줘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최만수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김진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 앞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마치 명령하듯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는 아무 말 없이 쓰레기통을 치웠습니다. 건물주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는 참았어요. 이곳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경비원으로서 모든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김진수는 경비실로 돌아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무시와 친절함이 공존하는 이 상가에서 그는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위장 취업이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튿날 김진수는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상가 구석구석을 살피며 건물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였죠. 경비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조용한 상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2층 화장실 수도관에서 물이 새고 있네. 김진수는 수도관을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가 알아본 바로는 이 건물의 수도관은 이미 교체 시기가 한참 지났습니다. 전 건물주가 비용을 아끼느라 미뤄둔 문제였죠. 임시로 막아두고 수리업체에 연락해야겠다. 기본적인 수리 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향하던 김진수는 이미 문을 열고 있는 상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박옥자는 아침부터 분주히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용실 주인은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아, 경비 아저씨, 여기 좀 봐주세요. 미용실 주인이 손짓했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김진수는 곧바로 누수 원인을 확인하고 임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의 빠른 대응에 미용실 주인은 놀란 눈치였어요. 와, 전임자보다 일 처리가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김진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놀지 말고 화장실 좀 제대로 청소해요. 손님들이 지저분해서 못 쓰겠다고 하잖아요. 최만수였습니다. 김진수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텐데도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쏘아붙였어요. 방금 수도관 누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곧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김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최만수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미용실 주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가 되자 상가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옥자의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죠. 김진수는 상가 주변을 정리하던 중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점심은 드셨어요? 들어와서 국수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요. 박옥자가 반갑게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김진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최만수가 끼어들었어요. 박 씨, 그렇게 공짜로 밥 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비원 월급은 관리비에서 나가는데 우리 돈으로 밥까지 먹이게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옥자의 얼굴이 굳었고 김진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최 사장님, 한 그릇 밥이 뭐라고 그러세요? 다들 힘들게 사는데 정 나눠야지요. 박옥자의 말에 최만수는 더할 말이 없다는 듯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요. 자기 이익 외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박옥자가 김진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김진수는 식사 대접을 사양하고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최만수와 같은 상인들의 불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김진수는 상가의 표면적인 모습 너머에 있는 갈등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김진수는 경비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상가 청소를 하고 고장난 시설을 수리하며 때로는 상인들의 잡다한 부탁을 들어주는 일상이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서둘러 나오느라 집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상가는 사람들로 붐볐고 김진수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어제 김진수는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온 바람에 현금이 없었습니다. 본래라면 지갑을 가져오거나 간편 결제를 사용했겠지만 경비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경비원의 삶을 경험하려면 모든 면에서 그들과 같아야지. 김진수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박옥자의 식당은 늘 그렇듯 손님들로 가득했고 김진수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오늘은 식당 앞을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그때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최만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과 삼각김밥을 분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종종 폐기 상품을 나눠 먹는다고 들었어요. 겨우 용기를 내어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뭐요? 바쁜데. 최만수는 김진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진수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저기, 혹시 폐기하실 상품이 있으면 한 개만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마침 지갑을 놓고 와서. 말을 마치자마자 김진수는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최만수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최만수는 잠시 김진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짜로 먹으려고요? 장사도 안 돼서 죽겠는데
누군 땅 파서 장사해요? 돈 주고 사 먹어요. 그의 목소리가 편의점 안을 울렸습니다. 마침 손님이 몇 명 있었고 옆 가게 주인도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았어요. 김진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폐기할 거라면 어차피 버리실 텐데. 김진수의 작은 목소리에 최만수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요? 버릴 거니까 그냥 달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짜 얻어먹으려는 사람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경비원 월급이 적으면 다른 일 하세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지나가던 상인들은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김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김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최만수의 마지막 말이 들렸어요. 이런 식으로 동정 사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모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밖으로 나온 김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그것은 분노가 아닌 상인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고 방어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김진수는 돌아보았습니다. 미용실 아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최 사장님이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도 다 알아요.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생각했어요. 상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임대료를 낮추는 거?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을까? 편의점에서 나온 김진수는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최만수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모두가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 장사가 어려우니 그럴 수도 있어. 경비실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시며 점심시간을 때우려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옥자가 도시락 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이고, 경비 아저씨. 점심은 드셨어요? 아까 최 사장이랑 얘기하는 거 봤어요. 밥 안 드셨죠? 박옥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김진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앞서 그녀가 국수를 권했던 일이 떠올랐지만 그때는 바쁨을 핑계로 정중히 거절했었어요. 아, 박 사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지난번엔 바쁘다고 거절하셨지만 오늘은 안 돼요. 자, 이거라도 드세요. 박옥자는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수가 망설이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렇게 계속 거절하시면 섭섭하네요. 차라리 식당으로 오세요. 손님들 다 가고 한가해졌으니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뭔가 말하려다 김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옥자의 진심 어린 배려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식당에서 먹겠습니다. 식당으로 들어서자 점심 손님들이 거의 빠져나간 상태였고 구석 자리에는 따뜻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지난번에도 봤지만 요즘 경비 아저씨 점심을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밥은 먹어야죠. 김진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 위에 올려진 반찬들과 뜨끈한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무슨 신경이요. 다들 힘든 세상 살면서 이 정도 정은 나눠야지.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김진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오랜만에 느끼는 집밥의 맛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박옥자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찬찬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맛있어요? 지난번에 권했던 국수보다 이게 더 든든할 거예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니 음식 같아요. 말을 마친 김진수는 문득 자신이 오랜만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물주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일주일 넘게 배웠는데 아직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눴네요. 김진수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박옥자예요. 여기서 30년 넘게 식당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박옥자는 상가에 대한 이야기, 상인들의 사연,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서 겪은 희로애락을 풀어놓았어요. 요즘은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요. 대형 마트가 생기고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서 찾아오는 손님이 줄었죠. 그래도 30년 단골들이 있어서 버티고 있어요. 김진수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한 상인의 진솔한 고민을 듣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까 최 사장님이 그랬다고 제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박옥자의 말에 김진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다니요. 여기 소문은 빨라요. 최 사장도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요즘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압박이 심하다더라고요. 매출이 안 나오면 계약 해지한다고 협박하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죠.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박옥자가 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앞으로도 점심시간에 들르세요. 바쁘지 않을 때는 언제든 환영이에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여기서 드시는 게 제게도 좋아요. 이야기할 사람이 생기니까요. 김진수의 가슴에 따스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식당을 나왔어요. 햇살이 비치는 상가 복도를 걸으며 김진수는 오늘 발견한 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닌 인간적인 교류와 신뢰의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박옥자의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진수는 점점 상가의 일상에 녹아들고 있었어요. 경비원이라는 신분 덕분에 그는 상인들이 건물주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상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른 민낯을 드러냈어요. 경비 아저씨, 이것 좀 봐주세요. 천장에서 또 물이 새요. 이번엔 정말 심각해요. 미용실 주인 정미경이 김진수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 한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이미 큰 대야가 놓여 있었고 물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이거 벌써 세 번째예요. 지난번에도 건물주한테 연락했는데 임시 방편으로만 고치고 말더라고요. 이러다 손님 머리 위로 물이 떨어지면 어쩌죠? 김진수는 내심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누수 지점을 살폈습니다. 전임 건물주가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었어요. 일단 임시로 막아드릴게요. 그리고 건물주에게 제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다 똑같아요. 임대료 올릴 때만 부지런하지. 정미경의 한숨 섞인 말에 김진수는 가슴이 쓰렸습니다.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점심시간 김진수는 박옥자의 식당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어색함 없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식당에는 다른 상인들도 몇몇 있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계속 오르고 임대료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러다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닌지. 꽃집 주인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나마 우리는 낫죠. 작년에 새로 들어온 가게들은 보증금에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들어왔다던데. 맞아요. 전 건물주가 떠나기 전에 임대료를 한 번 더 올리고 갔다면서요. 새 건물주는 어떨지. 상인들의 대화에 김진수는 숟가락질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상가를 인수할 때 들었던 이야기와는 사뭇 달랐어요. 전임 건물주가 얼마나 상인들을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오후 김진수는 상가 곳곳을 점검하던 중 편의점 앞에서 언쟁이 벌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만수와 옆 가게 문구점 주인이 얼굴을 붉히며 다투고 있었어요. 당신네 가게 물건이 자꾸 우리 앞을 가려요. 손님들이 편의점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 정도 진열대가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김진수가 다가가려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박옥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손님들 다 보고 있잖아요. 최 사장님, 진열대 좀 안쪽으로 들이면 어떨까요? 최만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박옥자의 중재에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서 문구점 주인에게 작게 내뱉는 말이 들렸어요. 다들 장사 안 된다면서 남 탓이나 하고 있어. 건물주가 임대료나 좀 내려주면 이런 싸움 안 할 텐데. 그날 저녁 김진수는 상가가 문을 닫은 후 경비실에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설 문제, 높은 임대료, 상인들 간의 갈등.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 너머에는 더 깊은 고충이 있었어요. 경비실 창문 너머로 마지막 불을 끄고 나오는 박옥자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지친 걸음걸이에서 30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김진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도움이 되려면 단순히 임대료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구나. 이 상가에 필요한 건 더 근본적인 변화야. 문득 경비실 문이 열리고 박옥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내일 아침에 일찍 나오셔야 할 텐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다 일이니까요. 그래도 쉬어야죠. 참, 내일 상인의 모임이 있어요. 혹시 시간 되면 오세요. 경비원분도 이 상가의 일원이니까요.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의 모임이라. 그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박옥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 상가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군. 내가 건물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해. 상인의 모임이 있던 날 아침, 김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상가를 둘러보며 문제점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가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러 상인들이 모여 무언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김진수가 다가가자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꽃집 주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새 건물주가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20% 올린대요. 게다가 재계약 시 보증금도 올린다고. 김진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최 사장이 부동산에서 들었대요. 이미 통보문이 준비되고 있다고. 김진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허위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상인들의 불안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건 확실한 정보인가요? 공식 통보가 온 것은 아직 없잖아요. 곧 올 거라는데 뭐. 결국 새 건물주도 똑같아. 돈만 밝히는. 뒤에서 들려온 최만수의 목소리에 상인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서서 불만을 토해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건물주가 바뀌면 더 나빠질 거라고. 이번 기회에 장사 안 되는 가게들은 내쫓으려는 거예요. 상인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이 상가를 지켜온 상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김진수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때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화재다. 2층에서 불이 났어.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2층 복도 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김진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밖으로 대피하세요. 소방서에 연락해 주세요. 김진수는 재빨리 소화기를 들고 2층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전기실 쪽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노후된 전선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건물 전체가 불날 수 있어. 뒤에서 따라온 최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도 소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함께 불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서는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아래에서 박옥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상인들을 안심시키며 대피를 돕고 있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이 잡힌 상태였어요. 소방관들의 확인 결과 오래된 전선이 합선되어 불이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건물 관리 소홀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았다니. 소방관들이 떠난 후 상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최만수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어요. 보세요. 임대료는 올리면서 시설 관리는 이 모양이에요. 새 건물주도 결국 돈만 챙기려는 거예요. 김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보다 경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김진수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임대료 인상은 아직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잖아요. 우선 전기시설부터 점검하고 함께 건물주에게 대책을 요구해 봅시다. 경비원 주제에 무슨. 최만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박옥자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최 사장님, 진수 씨 말이 맞아요. 지금은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예요. 진수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건물 관리 지식을 총동원해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선 전기시설 전문가를 불러 모든 배선을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누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건물주에게 직접 연락해 볼게요. 당신이? 건물주가 경비원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최만수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인들은 김진수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어차피 지금보다 나빠질 건 없으니. 미용실 주인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동의했습니다.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어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습니다. 모두 힘을 모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각자 가게의 위험 요소를 점검해 주세요. 제가 목록을 만들어 건물주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진수의 주도하에 상인들은 각자 맡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옥자는 그의 곁에서 상인들을 독려했고 심지어 최만수도 마지못해 참여했어요.
상가에 닥친 위기는 오히려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수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약속했던 대로 상가의 안전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진짜 건물주로서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김진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약속대로 김진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상가 내 위험 요소들을 정리한 목록을 들고 그는 직접 전기시설 전문가와 배관공을 불러 긴급 점검을 진행했어요. 상인들은 김진수가 과연 건물주를 설득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기술자들이 실제로 나타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진짜 와버렸네. 최만수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상가 전체는 숨가쁘게 돌아갔어요. 노후된 전기배선은 모두 교체되었고 오래된 수도관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상가 입구의 간판과 천장 누수까지 모두 수리되었어요. 진수 씨가 대단하시네요. 건물주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박옥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진수는 미소만 지을 뿐 명확한 대답을 피했어요. 그는 아직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수리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올 거라고요. 마침내 모든 공사가 완료된 날 김진수는 상인들에게 저녁 식사 후 잠시 모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옥자의 식당에 상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상인들 사이의 유대감도 깊어진 듯 했어요. 다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김진수는 모인 상인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였어요.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갑자기 진지해진 그의 목소리에 상인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만수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저는 경비원이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진수를 바라보았어요. 제 진짜 이름은 김진수가 맞지만 저는 이 상가의 새 건물주입니다. 순간 식당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특히 최만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죠? 박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진수는 천천히 자신의 신분증과 상가 매입 계약서를 꺼내 보였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이 상가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건물주로 나서기보다 먼저 여러분의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으로 위장 취업을 한 거예요. 식당 안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상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김진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저는 상가의 많은 문제점들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노후된 시설, 소통의 부재, 때로는 상인들 간의 갈등까지 건물주로서 알지 못했던 현실이었어요. 김진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임대료 인상 소문이 돌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낸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상가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공사 비용은 모두 미용실 주인 정미경이 물끄러미 김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상인들 사이에서 다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최만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모두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최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사장님, 아니,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비원이라고 무시하고, 심지어 폐기 도시락 하나 주기 싫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최만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김진수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최 사장님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주저없이 도와주셨잖아요. 김진수의 말에 최만수는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옥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건물주라고 밝히셨어도 김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건물주라고 하면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어렵잖아요. 저는 진짜 여러분의 고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단순히 임대료 문제만이 아니라 오래된 시설, 상인들 간의 소통 부재, 각자가 처한 어려움까지. 김진수의 진심 어린 말에 상인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박옥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밥도 챙겨드리고 그랬네요. 건물주한테 밥을 대접하다니. 그녀의 말에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경비원 일은? 누군가의 질문에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식 경비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도 자주 이곳에 들를 겁니다. 이제는 경비원이 아닌 상가의 한 일원으로서요. 여러분과 함께 이 상가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진수의 말이 끝나자 상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문과 놀라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작은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특히 박옥자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참,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진수의 말에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진실 공개는 충격적이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겨났어요. 다음 날 아침 상인들은 약속대로 박옥자의 식당에 모였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진실 공개 이후 모두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김진수는 이제 경비복이 아닌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박옥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 있었지만 따뜻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김진수는 자리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저 어제 갑작스러운 발표로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곁에서 경비원으로 지낸 시간은 제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진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여러분 곁에서 살아보니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요. 최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사과 이후로 그는 말이 없었어요. 김진수는 그를 포함한 모든 상인들을 바라보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향후 3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겠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진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둘째, 이미 시작한 시설 개선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 교체, 냉난방 시설 개선, 그리고 상가 외관 리모델링까지 모두 건물주인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상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임대료 동결의 시설 개선까지 이런 제안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셋째,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공동 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그리고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제안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인회와 건물주가 함께하는 상생위원회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상가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말을 마친 김진수는 상인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박옥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인가요? 꿈을 꾸는 것 같네요. 네, 사실입니다. 이미 계약서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함께 서명했으면 합니다. 김진수는 준비해온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상인들은 한 명씩 다가와 계약서를 살펴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점점 믿음과 희망이 번져갔습니다. 이런 건물주는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용실 주인 정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뜻밖의 인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만수였습니다. 그는 어제와는 다른 결연한 표정으로 김진수 앞에 섰어요. 김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만수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저는 그동안 제 가게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상인들과 경쟁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해야 더 강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만수의 솔직한 고백에 상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상생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김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최만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사장님. 여러분 모두의 참여가 이 상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상가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결의가 가득했어요. 박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참에 우리 다 같이 건배라도 해야겠네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따라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상인들은 한마음으로 잔을 들었어요. 상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차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밝은 웃음이 식당을 채웠습니다. 김진수는 이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경비원으로 위장 취업했던 결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상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외관,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분위기가 방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상인들 간의 협력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최만수의 편의점은 박옥자의 식당과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미용실과 꽃집은 공동 이벤트를 열었어요. 김진수는 이제 정식 경비원을 고용했지만 여전히 자주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상인들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상생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에게 이 상가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박옥자의 식당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서 그녀는 김진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경비원으로 위장하셨어요?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김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은 상가의 모든 곳을 다니고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죠. 저는 그 위치에서 진짜 상가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박옥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모두가 변화할 수 있었네요. 김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각자 도생하며 서로를 의심했을 거예요. 김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변화의 씨앗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상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진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상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상가의 이름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상생 마을이라고요. 박옥자의 제안에 모두가 밝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상가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진정한 상생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